안녕하세요. 최후 매직 국어의 최후입니다. 오늘 배울 작품은 달밤이라는 이태준의 소설에 대해서 배울게요. 만남 듣듯이 즐기듯이 재밌는 이야기 한 편 듣고 수능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소설 한 편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작가인 이태준은요 1920년대 30년대 이 정도의 일제강점기 때 홍콩처럼 4대 천왕이라는 게 있었어요. 그 중에 뭐 지금이야 뭐 인터넷, TV 이런 게 발달된 나라지만 예전 이때는 그런 게 없었겠죠. 그래서 오빠 부대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소설가였어요. 우리나라의 4대 천왕은 뭐 이광수라든지 소설가, 그 다음 염상섭, 그 다음 김동인, 그리고 오늘 배울 달밤의 이태준까지 4명의 4대 천왕 중에서 이태준이 제일 인지도가 떨어지는데요. 그 이유는 3명은 남한에 남았지만 6.25 이후에 이태준은 월북했거든요. 그래서 이태준이 인기가 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지명도는 좀 떨어지는, 수능에 월북 작가들, 월북 시인들 그런 작품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는 추세라서 월북 작가들의 소설들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태준은 또 유명한 게 우리나라의 소설가 중에서 가장 맞춤법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돼요. 왜냐하면 우리나라 맞춤법을 만들 때 기여했던 인물이거든요. 같이 상의해갖고 맞춤법을 편찬한 그런 인물이고, 그리고 전설의 시인, 전설의 소설가 이상이라는 사람 아시죠? 본명은 김혜경이라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소설가들이 제일 받고 싶어하는 상이 이상문학상이에요. 세계로 치면 노벨문학상처럼 이상문학상, 이 사람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이태준입니다. 이태준이 그 당시 때 어떤 뭐 잡지사에 문화부장으로 있었는데, 그때 문화부장이었을 때 이상이 지은 시들을 보고 와, 이 사람 대박이다, 우리 출판사에 내야겠다 라고 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, 이상도 그거에 대한 시 얘기를 듣고 2000편의 시 중에서 30개를 골라서 출판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, 오감도 1호, 오감도 2호 해갖고 한 15편 정도 발표한 다음에 바로 문 닫게 됐죠. 그 다음부터 뭐 이상의 시가 개의하고 막 그래갖고 항상 욕먹었던 이태준이, 그래서 곤욕을 많이 치렀다고 하네요. 자, 오늘 배운 달밤은 거의 이태준의 자전적 소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, 물론 뭐 지어낸 이야기지만 소설이지만 실제로 작가가 성북동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요. 그때 만난 사람인 황수건을 다루고 있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의 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성북동에 이사를 와서 한 3일, 4일 정도 지났을까? 이때 황수건이라는 인물을 알게 됩니다. 그래서 황수건이 와갖고 오자마자 하는 말이, 왜 밑에 큰 집들도 많은데 이렇게 막 코딱지만한 집, 이렇게 조그만한 집, 이렇게 초라한 집에 살고 있습니까? 이래요. 근데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뭐 우리 집 놀러가고 선생님 집은 왜 이렇게 작아요? 선생님 왜 이렇게 가난해요? 뭐 이런 거랑 똑같죠. 굉장히 신뢰가 되는 질문인데 그런 걸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작가한테, 주인공한테 합니다. 근데 이 글의 주인공은 황수경이고요. 이 글의 관찰자, 즉 서술자는 그거에 대한 질문이 되게 황당무계하면서도 그래도 황수건의 본심, 진심 이런 건 착하다라는 생각으로 황수건을 골똘히 관찰을 합니다. 황수건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, 일단 황수건은 신문 배달부예요. 근데 신문 배달부라서 신문을 이 서술자한테 배달을 해줘야 되는데 3일이나 걸려갖고 늦은 주제에 하는 얘기가, 집을 찾기가 힘들어서 왜 이런 데 이사 왔냐, 난 신문 돌리기가 너무 힘들다, 뭐 이런 얘기를 하진 않나. 그리고 개는 키우지 말아달라. 뭐 밑에 신문을 돌리는데 큰 개가 있어갖고 자기가 배달하기가 되게 막 힘들다. 거의 신문 배달부로서 할 수 없는 얘기들을 막 짓거립니다. 이거는 이 정도 듣고선 화가 날 만도 한데, 서술자는 약간 좀 반편이 좀 모자란 이런 황수건의 순수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죠. 황수건은 되게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. 그리고 그 말들을 다 들어주는 서술자 덕분에 황수건이 한번 신문 배달 오면 서술자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갑니다. 그런 얘기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, 황수건은 원래 전 직장은 학교 급사였대요. 지금 말로 하면 학교 경비? 뭐 이런 집사? 학교 급사?
근데 이 급사 노릇을 하다가 잘려요.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어이없는 짓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, 첫 번째 에피소드는 뭐 학교에 뭐 장학사 같은 사람이 왔나 봐요. 근데 일본 사람인데 자기가 알고 있는 일본말을 시험해보고 싶어갖고, 학교 교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자기니까 장학사를 불러갖고 계속 자기가 아는 일본말, 뭐 하지메 마시테, 도지오를 듣고 뭐 사요나라 계속 이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. 장학사가 처음에는 장난이거니 농담이거니 웃고 넘기려고 하는데, 거의 뭐 10분 20분 내내 그 말만 짓거리고, 가려고 하면 다시 안 치고 막 이러니까 열받아갖고 막.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, 황수건이 바보인데도 불구하고 와이프가 있어요. 결혼을 했습니다. 와이프도 뭐 예쁜가 봐요. 근데 어느 날 와이프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나? 뭐 그래갖고 집에 빨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. 집에 가서 아픈 와이프를 보살펴야 된다, 그런 생각에 혼자 머리를 썼어. 어떻게 하면 시간이 빨리 갈까? 어떻게 하면 퇴근을 빨리 할까? 학교 종을 치는 게 자기 자신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혼자 시계를 돌려갖고 11시다 하면 11번 치고, 12시다 12번 치고, 또 1시도 돌려놓고 1시. 그래서 시간이 벌써 다 됐네, 나 퇴근해야지, 이런 바보예요. 이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뭐 오래 있을 수가 없겠죠. 그래서 잘리고요. 새로운 급사가 와요. 근데 이 새로운 급사한테 적의감을 갖고 있는 황수건이죠. 왜? 자기 일자리를 빼앗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니까. 그래서 황수건은 이 급사랑 맞짱을 뜨려고 준비를 합니다. 근데 이 급사가 힘이 센지 안 센지 그걸 알아야 내가 싸울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갖고, 밤에 몰래 자기가 낑낑매면서 거의 굴려야 될 큰 바위를 학교 정문 앞에 놔둡니다. 하고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이 급사가 이 돌을 번쩍 들어갖고 옮기면 나보다 힘이 센 놈이고, 얘도 막 살살 밀어붙이면 자기 같은 놈이기 때문에 만만할 거다, 이런 생각을 하고선 큰 바위를 놔두는데,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늦잠이 자갖고 급사가 그걸 어떻게 쳤는지 못 봐요. 그러니까 이런 반편, 이런 황수건의 이런저런 얘기를 들은 이 서술자가 돈을 빌려줍니다. 갚을 생각하지 말고 참외 장사를 좀 해봐라. 황수건이 얘기했거든요. 자기가 장사만 하면 학교 애들이 자기를 따르기 때문에 대박 날 것이다 막. 그래갖고 황수건한테 이 돈을 빌려주니까 황수건이 정말로 고맙습니다 막 그러면서 참외 장사를 시작하기로 합니다. 그 다음날 바로 황수건은 참외 뭐 몇 개를 막 봉지에 넣어갖고, 선생님 드시라고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정성이 담긴 참외를 딱 드리죠. 이런 거 보면 뭐 황수건이 바보긴 하지만 되게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. 때는 바야흐로 또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황수건한테 연락이 뜸해졌습니다. 소문을 넘겨 듣고 보니까 참외 장사를 하자마자 뭐 비가 오고 뭐 날씨가 안 좋고 참외도 안 팔리고 라고 말아먹었고, 장사도 잘 못하게 되는, 그래서 황수건이 되게 침울한 그런 상황이죠. 한 1, 2개월 지난 후에 그 다음에 서술자를 방문을 해갖고 포도를 줍니다. 근데 이 포도도 장사꾼들이 파는 뭐 봉지에 포도를 담아갖고 오는 게 아니라 손에 뭐 한 조각 두 조각을 집어갖고, 선생님 이거 드세요 딱 포도를 줘요. 황수건한테 서술자가 감사함을 표하려는 순간 뒤에서 어떤 무식한 사내가 우악스럽게 다가와갖고, 이 도둑놈 거기 서라! 딱 그걸 듣자마자 이 서술자가 눈치를 까죠. 황수건이 자기한테 오기 빈손으로 오기 민망하니까 오다가 과수원에서 포도를 훔쳐갖고 오다가 이 주인이 지금 따라온 거죠. 그래갖고 나가 또 이 사내한테 화푸십시오 하면서 돈을 다 치러줍니다. 그 사이에 또 황수건은 도망갔고요. 황수건의 순수한 마음씨는 알 수 있겠으나 계속 세상 일이 안 되는 세상. 또 시간은 흘러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 장면인데요. 이 글의 서술자가 길에서 우연히 밤에 황수건을 만나게 됩니다. 황수건은 여태까지 피지도 않던 담배를 꼬나 물고 일본 노래를 부르면서 지나가는데요. 그 일본 노래도 가사도 한 줄밖에 모르는지 그 가사만 계속 반복하면서, 나가 너무 반가워서 아는 체를 하려다가 이 황수건이 날 만나면 좀 뻘쭘할 것이다, 지금 뭐 상황이 그렇잖아요. 그래서 일부러 아는 체를 안 하는 어떤 서술자의 어떤 신사적인 모습, 이런 것도 좀 엿보이고요. 근데 이 글의 제목이 달밤이죠.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, 이렇게 담배 한 모금 빨고 일본 노래를 부르면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걸어가는 황수건, 그리고 달밤의 달도 황수건에겐 유감인 듯 하였다, 이러면서 이 소설은 끝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약간 좀 모자라지만 순수한 마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고 인정받을 만한 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,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, 요즘엔 터하죠.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바로 바보 취급받는 사회.
이런 거에서 생각해 볼 점이 있었던 시대죠. 21세기를 사는 여러분들에게 대해 그런 생각을 한번 시켜주고 싶어요. 너네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. 바야흐로 선생님이 지금 23살이니까 한 3년 전에 운전면허를 땄을 때 운전 연습을 했던 곳이 내부순환로거든요. 선생님이 신촌에서 한 20년 넘게 살아갔고 이 신촌까지 이어주는 그 도로인데 이 내부순환로가 딱 만들어지면서 도로는 지금은 많이 막히는 도로지만 뚫렸어요. 한 번에 쭉 가니까. 근데 이 내부순환로를 걷다 보면 항상 어제의 서울 시내 교통사고 사망 1명, 사망 0명, 사망 2명, 부상 100몇 명 이런 게 꼭 떠요. 선생님이 알기로 내부순환로에서 죽는 사람이 이틀에 1명 정도라고 해요. 그러면 내부순환로를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의 편의와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 죽어가 나가는 사람과 어떤 가치가 더 소중한가? 물론 과학과 기술은 여러분에게 양보를 해주지 않습니다. 자신들의 연구를 소홀히 하지 않아요. 점점 더 인간이 편리한 방향으로 갈 거예요.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이때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지금 말이 아닌데요. 물론 과학기술 때문에 코로나가 생긴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문명의 발달과 그 발달을 때문에 희생되는 인간들의 모습들. 지금 아침마다 너희들이 일어나서 인터넷으로 보는 뉴스 양이 500년 전에 죽은 사람들, 그 사람들이 평생 동안 머릿속에 쌓아놓을 지식이랑 맞먹는데요. 그런 많은 인포메이션을 알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게 정말로 좋은 사회인지, 황승원처럼 순수하디 순수한 사람이 아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,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된 세상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여기까지 이태준의 달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, 알림 버튼을 눌러주세요.